아침에 바람이 차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이제 습관의 힘을 지금 2번째 있는데 어떤 쪽에는 이게 책을 읽다가 싹싹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경험해본 거랑 비슷하면 내용이 참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그런 책이에요.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챕터 5는 의지력도 습관이다. 의지력도 내 습관에 의해서 나오고 의지력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도 나은데 그래서 습관의 힘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불좀 꺼주실래요? 그래서 의지력도 습관인데 이 습관을 힘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진짜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들이 많잖아요. 남들은 할 수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판단이 안 되죠. 왜 내가 하는지 안 모르는데 근데 상대방한테 그걸 얘기를 들으면 좋을 텐데 상대방이 잘 얘기 안 해주시더라고요.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불 습관이라든지 얘기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얘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여기에서는 스타벅스의 의지력 강화 훈련이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스타벅스가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노조화적 그런 사고방식이라서 스타벅스 별다방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실은. 왜?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커피맛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맛 별로고 비싸고 그래서 스타벅스는 뭐 메이커 그냥 네임밸류로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스타벅스가 성공한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책에. 그래서 맥도날드의 말썽꾸러기 직원이 스타벅스 우수 사원이 되기까지 이 책을 쭉 읽으니까 이 트래비스 리치라는 친구는 진짜 어렸을 때 우리나라 말하면 장난꾸러기의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헤로인도 하고 엄마도 있고 엄마 아빠를 일찍 잃고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딱 보면 삶에 멘토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 누군가가 축복을 해줬으면 얘는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빨리 바뀔 수 있는 건 좀 그나마 늦게 해도 성공할 케이스이지만 우리나라 특히 문제하다는 데서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걸 보면서 선생님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왜?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고 그러니까 미래가 우리나라 미래, 세계 미래가 바뀌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트래비스가 이제 문제 알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이제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어디 알바도 해도 손님들한테 이제 험한 말을 듣죠. 어릴 때 들으면 더 속상하다는 지금이야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왜? 우리는 상대방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나이에 내가 뭐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고 흥분하지만 화가 나죠. 상대방이 나랑 같은 저기가 괜히 화를 내면 화가 나지만 그럴 수도 있겠고 우리 같으면 넘어가지만 이 어렸을 때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손님은 큰 소리 치고 막 대들면 그 고객한테 또 대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젊었을 때 패기를 다 누르고 살았으니까 걔가 힘들어가지고 거의 맥도날드 다니다 그만두고 이제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갑도 많이 하고 결근도 하고 이제 취업을 알바를 해도 똑바로 자기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지력 가지고 내가 근검하고 열심히 성실하고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했었는데 어느 날 트래비스와 안면이 있던 단골 손님이 스타벅스에 가서 일을 해보자고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해요. 그걸 얘는 또 잘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그분이 신뢰를 주고 너 스타벅스 가서 일을 같이 하자. 내가 구매 계정인데 널 도와줄게. 같이 가자. 근데 거기에 대한 신뢰감이 컸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요. 스타벅스를. 그래서 따라갔는데 너무 이제 큰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왜 하냐고 이제 내용을 보면 스타벅스의 그 교환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매뉴얼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스타벅스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게 스타벅스는 제가 먼저 여기 의지도 습관이다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맥도날드 말썽꾸러기 직원이 스타벅스의 우수 사원이 되기까지 여기에서는 그 스타벅스는 트래비스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방법 엄마도 안 가르쳐줬잖아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 그 다음 시간에 맞춰서 일을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지각하고 결석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배우고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의지력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트래비스는 학교와 가족과 공동체에서 가르치지 못한 삶의 기술을 성공적으로 가르쳐준 게 뭐예요? 스타벅스. 그래서 이래서 스타벅스가 굉장히 지금도 유능한 기업이 되어 있고 우뚝 서고 잘 되는구나 하는 걸 다시 느꼈어요. 그래서 이 이거를 우리가 배운다는 거는 뭐냐면 그 의지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습관이면서 이거는 그 습관화를 만들어야지만 의지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습관화를 해야지. 근데 우리는 보통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들은 거의 훈련을 받아서 학교에 몇 시까지 가고 몇 시에서 뭐 어떻게 하고 학원 가고 애들이 그래도 대충은 돼 있는데 자기 의지가 저는 안 하죠. 다 부모나 선생님에 의해서 자기 의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 트래비스가 굉장히 유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감정 조절 방법, 저는 그래요. 지금 제가 와서 보면 경제 공부도 안 되고요, 사실은. 학교에서 안 해주잖아요, 경제 공부. 그래서 막 그때 한때는 외경에서 경제 공부 많이 시켰어요, 초등생님들. 그래서 겨울에 막 4박 5일 캠프 들어가고 막 한 달 캠프 100명만씩, 200명만씩 엄청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 용돈조가 아니고 우리 외국에서는 뭐 초등학생부터 너 접시 딱 보면 100원 뭐 구두 정리하면 100원 이랬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무조건 용돈 주세요. 그럼 용돈 한 달에 얼마 딱 주고 항상 엄마가 얼마 주는 거지 자기가 대가로 용돈을 받는 게 우리나라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었고 저 클 때만 해도 그러니까 착한 일 하거나 뭐 시험 잘 보면 얼마 받게 이런 대가성이었지 내가 스스로 해서 돈을 버는 게 없는데 요즘에 그래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바뀌었는데 그 의지력은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남에 의해서 하는 거는 별로 나의 습관을 형성시켜주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의지력이 왜 쉽게 무너지냐면 의지력도 학습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계속 훈련을 시켜줘야 된대요. 훈련을. 가르치는 거하고 훈련이라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서 받아들이는 건 그때뿐이고 훈련을 하면 그냥 계속 내가 습관이 돼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펠프스 얘기도 한 게 자기가 눈 감고도 계속 그 수영하는 그거를 자기가 혼자 비디오에 담는 거예요. 머릿속 비디오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할 수 있었던 게 맹인이 되어서도 할 수 있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아까 이게 신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같으나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게 물안경에 물이 들어갔으면 중도에 탈락하거나 이걸 잃었을 거예요. 페이스를. 그거 어떻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갖겠어요. 직진 코스. 그거를 자기는 훈련을 했잖아요. 깜깜한 데서도 할 수 있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의지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지력은 습관이라는 게 이게 참 놀랐어요. 훈련이 가능하고 의지력은 단순한 스킬이 아니고 팔이나 다리 근육과 비슷해서 많이 쓰면 필요해진다. 그래서 다른 일에 그만큼 의지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찾아낸 해결책은 자제력과 조직의 습관으로 바뀐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벅스가 이런 거를 다 해준다는 게 굉장히 참 학교에서도 못하는 거를 어떻게 삶의 기술을 가르쳐 줬을까. 그게 우리나라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이거 읽으면서 새롭게 알았어요. 제가. 삶의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자기관리가 우리 의지력이 자기관리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이고요. 자기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 삶이에요. 네, 보면 진짜 내가 구멍가게를 해도 항상 내가 8시에 열고 8시에 문을 닫는다. 항상 지킨 사람은 그래도 먹고 살고 열심히 하는데 오늘은 비가 오니까 쉬고 오늘은 친구랑 놀러 가니까 쉬고 이러면 어차피 의지력이 없는 사람인데 성공하지 못하냐고 똑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 195쪽의 책을 보면 저번에 우리도 그 마시멜로 그 책 많이 보셨잖아요. 그것도 신호가 와서 반복 행동을 해서 보상이 주어지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보상이 되면 우리 인간은 보상을 은근히 많이 바라는 거예요. 안 바라는 척해도 다 보상이 없으면
아, 내가 이걸 왜 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 스스로의 칭찬이나 보상이 없기 때문에 나 혼자 행동하고도 나 이거 아무도 안 알아주네? 이러면 이게 다음 행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도 그렇게 배우에서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엄마들의 체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라테의 법칙이 있어요. 라테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 L이 고객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스타벅스에서 나온 건데 리슨, 고객의 말을 귀담아 듣고 acknowledge, 불만을 인정하고 take action,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객에게 감사하고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설명해서 이거를 마무리 지으라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죠. 무슨 일이 생겨나면 고객의 말보다 내가 먼저 해요. 왜? 나는 제대로 했잖아요. 억울하잖아 사실은. 뭐 당한 게 거의 고객보다는 이쪽 당한 쪽이 억울해요 사실은. 뭔지 모르지만 고객이 진짜 잘못해서 이렇게 혼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실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은 일방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변명하거나 내 주장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불만이야?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잘 들어라. 잘 듣고 인정을 해라. 나는 그 사람이 분명히 그걸 불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불만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조건 발소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발소리. 잘못했다 무조건. 왜? 그거 잘못했다 그러면 쉽게 넘어가는데 떠들면 또 시끄러워지잖아요. 근데 사람들 살아가면서 딱 그거 3초만 화가 났을 때 3초만 생각하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제일 어렵긴 해요. 그게 사람이 제일 살면서 자존심 구겨가면서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해야만 편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해라. 그러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그래요. 그게 힘든 일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평탄한 삶을 살면 감사할 줄 모르는데 그때 힘든 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이 힘든 거 감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고 왜? 그 사람 때문에 배우게 될 게 있거든요. 한 가지가. 그래서 감사하고 문제가 일어난 설명을 차근차근 하는 거죠. 흥분하지 말고 그때 상황이 이랬고 뭐 만약에 뭐 회사에서 물량이 딸려서 뭐 종이컵을 안 주고 뭐 그냥 어떻게 줬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돼서 종이컵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머카에 드려도 될까요? 안 물어보고 뭐 먼저 했다면 사과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스타벅스가 아니고 라떼 법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왜 화를 났는지 알아야 되고 내가 변명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변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 화가 없어지지. 무조건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면 너도 그랬잖아 고 같이 싸우면 안 이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게 라떼 법칙이 왜 라떼인가 그랬더니 이게 앞자리를 따갖고 라떼더라고요. LAT 그래서 라떼. 그래요? 라떼. 네. 그래서 라떼 법칙이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영어를 썼어요. 영어를 쓸 시 없는데 이 앞자리를 따서 라떼 법칙.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의지력 훈련을 이렇게 해서 스타벅스에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훈련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높은 기업들의 공통점에서는 뭔가를 통제하고 진정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열과 집중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왜? 그 사람이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책임하에서 하고 네가 알아서 결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당신은 이거를 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쪽에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더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주면 자 오늘 아침에 변신사 선생님 8시에 오셔서 꼭 출석 체크를 혼자 해주세요. 출석 체크를 다 책임을 맡으면 오셔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딴 날보다 내가 책임했으면 조금 더 빨리 가거든요. 제가 부지런할 수 있는 건 이유 뭐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간식 준비 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찍 와서 문 열어야 돼요. 최소한 15분, 20분 전에 와서 문 열고 간식 준비해놔야 여러분이 드시잖아요. 그거는 제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하고 만약에 다른 걸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또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조금씩 미루려고요. 어느 분한테 또 책임을 좀 드리고 좀 일찍 올 수 있게. 네. 왜냐면 사실 이게 드시는 분은 안 하는데. 안 한다면서 떡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요. 또 다음에 떡도 해주세요. 한 두세 달에 한 번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계속 하는 거는 사실 무리고 딱 일주일에 그러니까 이제 순번으로 한 번씩만 순번을 해봐야 뭐 15주, 20주면은 뭐 넉 달, 5달에 한 번은 해주실 수 있겠지. 그거는 그죠? 해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짐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면 여기에 대한 애착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으로 이 독서 모임 참 책 읽기는 좋아하지만 누가 책을 선정해주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서 제가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 안 읽다가 어젯밤에 뭐 보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되니까. 그거 안 하면, 오늘 안 하면, 독서 모임 안 하면 제가 이걸 이렇게 읽겠어요? 안 읽지. 그리고 이렇게 안 만들죠. 근데 이거를 시간 들여서 만드는 거는 내 걸 만들기 위해서 어차피 책 읽는 거 내 걸로 만들어서 할게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주면 이제 생긴다는 거. 지금 아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은 여기는 이제 뭐냐면 그 트레비스가 엄마와 아버지 1차 알려줬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막 그 중환자실이라고 간호사가 못 들어가게 했을 때 그래서 나는 들을 수 있으니까 나 들어가서 한마디만 하고 나오겠다고 우겼으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할 수 있는 말을 한마디라도 사랑한다는 말이라도 했을 텐데 못하고 돌아가시게 한 게 이제 안타까워서 그때 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고 그때 하려면 이미 배는 떠나가고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살 때는 판단을 잘해서 내가 지금 물론 저도 그랬을 거예요. 간호사가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중환자실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면 못 들어간다고 했으면 저도 안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면 나 들어가서 한마디만 하고 오겠다고 우겨서라도 들어갔다는 거. 근데 지금 보면 저도 어느 순간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를 알았더라면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움직여야 되겠다. 내 의지대로 움직여야 내가 원하는